턱없이 낮은 가드레일 위로 끝이 안 보이게 굽어진 길, 주위를 하얗게 뒤덮은 눈발에 살얼음이 내려앉은 도로, 조금이라도 미끄러지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만 같은 아찔한 상황. 1994년 겨울, 아버지의 에마 엑셀을 타고 속초 여행을 떠나기 위해 지나던 한계령에 대한 기억입니다. 지금이야 잘 포장된 2차선 도로지만 지금과 비교하면 가드레일도 열악하고 가로등도 몇 없고 야생 날 것 그대로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굽어진 도로를 고개 주행하듯 운전한 아버지의 주행에 멀미와 구토는 옵션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차 있는 사람이 드물고 하다 보니 태백산맥을 지나는 44번 국도 한계령은 한산했습니다. 사고라도 나면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라 지나가는 차 없으면 정말 말 그대로 생사의 갈림길인 거죠. 26년이 흐른 현재 한 집에 차 두세 대씩 끌고 다니지만 여전히 한계령은 그냥 춥다는 이미지뿐입니다. 강원도 여행 간다고 한계령으로 가야지 하는 사람 본 적 없죠. 우리에게는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KTX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를 가는 길목에서 우리를 야생에서 건져준 SOC가 바로 터널입니다. 그 주인공은 인제 양양터널이죠. 총 연장 11km, 정확히는 10.965km에 달하는 이 터널은 2017년 6월 개통하면서 전국 최장, 전세계 11번째로 긴 도로터널에 올랐습니다. 인제 양양터널은 앞선 터널 삼국지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낮은 방식으로 뚫은 장대 터널입니다. 터널 굴착 방식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폭약을 터뜨려 굴진해가는 낮은 방식, 특수 장비를 사용해 굴진하는 TBM 방식 두 가지로 크게 분류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터널 굴착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해 관련 민원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단점을 고려한 신기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터널의 경우 지방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 굴착에 있어 어떤 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지기 마련이죠. 나툼의 경우는 합리적인 가격에 단단한 안반을 파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연약한 곳에서는 안되고, TBM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약한 집안에 탁월하지만 장비가 비싸 길게 뚫어야 사업성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굴삭기 장착형 붙임 기술로 연약 집안을 TBM이 아닌 저진동, 저소음으로 뚫어주는 PBM, 이와 함께 보링, 해머링, 바이브레이팅 기능을 합친 CBM 방식 등의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툼의 경우에는 폭팟이 땅속에 섞여있던 지하광물의 훼손으로 자원 폐기물이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물을 이용한 수폭, 동결 폭파 등의 신기술도 있습니다. 물을 이용하니 나툼 공법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없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국내 터널 기술의 발전과는 별개로 터널 관련 사고는 빈번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터널 붕괴가 아닌 터널 교통사고가 맞겠네요. 영화 터널과 같은 상황은 비현실적이라고 이미 수많은 구조 전문가들이 얘기했었죠. 터널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사망자와 부상자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둡고 캄캄하고 폐쇄된 곳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심리적으로 받는 압박감, 두려움이 주는 당황감이 가장 크겠죠. 사실 따지고 보면 터널 안에는 우리를 화재에서 또 다른 위협에서 구해줄 시설이 널려 있는데 막상 위기 상황에 놓이면 당황해서 안 보이고 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있죠. 터널 안 사고는 조금만 알아도 설령 그 장소가 11km 연장의 인제터널이라도 우리는 죽을 확률보다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터널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단 나와야 합니다. 차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일단 그 상황을 벗어나야 합니다. 어디로? 운전 좀 해본 분이라면 터널 중간중간 문이 설치돼 있죠. 그 문입니다. 그 문들은 잠겨 있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지하 벙커? 아니면 아늑한 안전 공간? 그런 반전은 없고 그냥 반대편입니다. 11km 장대 터널에 별다른 탈출 공간을 마련해 뒀다면 이것만 해도 사업비가 어마어마했겠죠. 반대편에 넘어가면 바로 건너편 차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터널은 양쪽 어느 한 군데서라도 터널 내 차량 사고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최첨단 CCTV가 이를 감지하고 양 터널 입구에 고무 차단막이 내려지게 됩니다. 모텔 입구에 처있는 그 차단막인 거죠. 대부분의 터널이 이렇게 대피로를 마련하고 있고 일부 산중턱에 있는 대피소는 비상구를 통해 산으로 대피로가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불이 났을 때도 가장 우선은 차를 버리는 겁니다. 가끔 내 차에서 불이 난 게 아니면 그냥 차에 가만히 앉아 멀뚱멀뚱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나와야 합니다. 한참 거리가 떨어져 있는 차에서 불이 나도 도망가야죠. 도망을 왜 가냐 하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죠. 시멘트, 콘크리트 덩어리로 둘러싸인 터널에 탈 게 없는데 나한테까지 오겠나 싶죠. 하지만 일단 불이 나기 시작하면 터널 특성상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그 열이 1000도에 가까워진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그리고 열이 1000도에 이르게 되면 일정 공간에 묶여있던 불이 서서히 출구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 멀리서 불이 났다 해도 내 차로 오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대부분 많은 피해가 이렇게 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순식간에 붙은 불은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러면 더 빨리 뛰어야죠. 유독가스가 조만간 나를 앞지를 테니까요. 하지만 평소 담배와 음주로 쪄든 몸에 젖을 체력이고 도망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바로 중간에 탈출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이 탈출로의 간격이 200에서 250m로 설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거리는 일반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유독가스의 퍼지는 속도가 개인의 달리는 속도를 앞지르는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인제 양양고속도로에는 이러한 중간 비상구가 57개 있습니다. 이렇게 터널 내 구조물 하나하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된 만큼 지식만 제대로 갖추면 위급 상황에서도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 그래도 안전 문제에 예민한 나라인 만큼 전 세계의 좋다고 하는 방제 시스템도 이미 적용할 만큼 적용해 이 분야도 또 최고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한 집안 엔지니어는 우리는 최고 수준의 방제 터널이 탑재된 수많은 터널을 가지고 있지만 관련 지식이 너무 없어 사고가 나면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국민들을 위한 교육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는 해외여행에 물 건너간 상황. 수많은 여행객들이 곧 다가올 휴가철에 전국으로 돌아다닐 텐데요. 이번 여름만큼은 운전하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설계된 터널을 볼거리 삼아 다녀보는 건 어떨까요?